안녕하세요, 프린미 리에입니다. 오늘은 이름부터 알쏭달쏭한 스포츠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파크루인데요. 파크루, 프리러닝, 야마카시. 도대체 뭐가 뭔지 그 차이점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저 리에가 준비했습니다. 파크루와 프리러닝은 영화 야마카시, 13구역, 007 카지노 로얄 등을 통해 마치 고개와 같은 화려하고 역동적인 동작을 선보이면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한국에도 2003년 말에 도입되어 동호회를 중심으로 확산됐습니다. 야마카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야마카시는 프랑스 리스 출신 9명의 파크루 훈련 개발자들의 오리지널 그룹 이름입니다. 팀 이름을 정하는 데 있어 구성원들이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 이유는 9명 모두 인종, 배경, 문화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언어를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콩고 출신 갈레인 앵구바 보옢이 팀 이름으로 야마카시를 처음 제안했으며 콩고 링갈라어로 강인한 영혼, 강인한 육체, 초인을 뜻하며 링갈라 부족이 전쟁터에서 전투 시작 전에 외치던 구호였습니다. 9명 모두 강해지기 위해 모였던 만큼 이견 없이 동의했습니다. 파크루라는 명칭은 투사를 위한 코스라는 뜻으로 군대의 장애물 통과 훈련을 가리키는 프랑스어 파크루디 콩바탕에서 유래했습니다. 파크루디 콩바탕의 주요 개발자 가운데 한 사람인 프랑스 해군 장교 출신의 조르주 에베르는 뛰어난 근력과 민첩성을 지닌 아프리카 원주민의 행동과 생활 양식을 관찰해 신체 능력을 증진시키는 개인훈련 체계를 정립했고 이것이 보급돼 프랑스 군사훈련의 일부로 채택됐으며 일반인의 야외 운동 프로그램까지 확장됐습니다. 데이비드 벨에게 있어서는 파크루는 엘리트 소방관이자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탈출 혹은 추적하는 실용적인 이동 기술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파크루에 대한 정의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파크루를 출발 지점 A에서 목적지 B까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이동 기술이라 정의했습니다. 2004년 영화 13구역은 데이비드 벨이 파크루라는 명칭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1997년 다비드 벨이 세바스티앙 푸캉 등과 야마카시라는 팀에서 활동했을 때는 이동기술, 움직임의 예술이라는 뜻을 르아르디 데플라스망이라고 불리다가 1998년부터 다비드 벨이 파크루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비드 벨에 따르면 파크루는 순수 인간의 힘으로 도시와 자연 환경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훈련 방법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로 달리기, 도약하기, 올라가기, 네발 걷기 등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통해서 아무런 장비 없이 오직 자신의 신체 능력만으로 지형 지물을 자유롭게 극복하는 경쟁이 없는 이타적 위험 감수 훈련입니다. 파크루는 기능적인 힘과 체력, 균형감각, 공간인식, 민첩성, 협응력, 정밀함, 통제와 창의적인 상상력 등 움직임에 필요한 근본적인 움직임의 속성들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파크루는 연령, 성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자기 수양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육체와 정신의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자신의 신체와 마음이 완벽하게 기능적으로 효과적으로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파크루 훈련의 목표는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자존감, 확신, 결단력 등을 얻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훈련자는 주변 환경과 타인에 대한 존중, 겸손, 자기 표현, 공동체 의식, 놀이의 중요성, 탐구와 안전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편 파크루는 프리러닝과 혼용되기도 하는데 그 뿌리는 같습니다. 두 용어는 혼용되어 사용되어 오다 점차 차이를 두기 시작했는데 파크루가 효율성에 중점을 둔다면 세바스티앙 푸캉이 창시한 프리러닝은 도전과 심리적 가치를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화려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평가받으며 둘을 이분화하게 됩니다.
2003년 세바스티앙 푸카는 영국 다큐멘터리 점프 런던에 출연하면서 자유롭게 달리다라는 의미의 프리러닝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는 기존에 불어에서 파생된 단어보다는 영미권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각인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벨의 엄격한 파크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동의하지 못했던 세바스티안 푸칸과 새로운 움직임 세대들은 자기 표현과 예술적인 요소를 입혀 프리러닝을 새로운 스타일로 정립합니다. 프리러닝을 엄격한 실용주의 노선에서 탈피합니다. 주변 환경과 사물들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점프 런던 다큐멘터리가 영국, 미국 등에서 널리 인기를 끌면서 기존에 단순했던 파크루 동작들이 브레이크 댄스, 카포에라, 아크로바틱, 기계체조, 서커스, 길거리 예술들과 융합되어 보다 화려하고 역동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초기 프리러닝의 등장으로 인해 움직임의 예술, 파크루, 프리러닝 사이에 정의와 개념의 모호함, 철학적 분쟁이 있었으나 시간이 흐른 오늘날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름만 다를 뿐 모두 같은 역사와 흐름을 공유한 움직임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프리러닝은 수련자 개개인에게 자유롭게 움직일 권리를 줬으며 파크루 관련 상업화와 창조적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비공식적인 통계 추산에 의하면 파크루는 전 세계 약 300만 명이 즐기는 대중적 움직임이 됐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및 컨텐츠 수는 스케이트보드, BMX 등 익스트림 스포츠 중 파크루가 가장 상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은 세계 최초로 파크루를 공식 스포츠로 지정했고 덴마크에는 파크루 공원이 200여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미국은 파크루 체육관 수가 130개로 집계됩니다. 2018년 12월 3일 전 세계 기계체조 단체를 관할하는 국제체조연맹은 파크루를 8번째 기계체조 종목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파리 올림픽의 파크루를 정식 종목으로 올림픽 추진위원회에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탈근대적인 파크루가 경쟁, 기준, 점수, 비교, 표준화를 중시하는 근대적 스포츠화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뛰어넘고 구르고 달리고 올라가는 다양한 동작들을 통해 목적지까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지금은 대체로 주변 환경을 활용하여 자기 자신을 표현하며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거나 심신을 단련하는 데 중점을 두기도 합니다. 아무런 장비 없이 맨몸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를 건너뛰고 도심의 건물을 맨몸으로 기어오르는 등 일반인의 흉내조차 내기 힘든 동작들 때문에 익스트림 스포츠의 하나로 보기도 하지만 파크루 훈련자를 가리키는 트레이서들은 경쟁하는 스포츠가 아닌 정신적, 육체적 훈련임을 강조합니다. 파크루는 지금도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매일 새롭고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저리에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